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고성 사는 이야기 오늘 그 7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광고가 붙었습니다. 우리 영상에 오리랑 가든하고 그 물 좋기로 소문난 쌍문탕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오리랑 가든에 조 회장님이, 조 사장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자 방송 재밌게 하라고 오리랑 가든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반가운 거는 정영환 의원님이 우리 하는 거 보고 보다 못해 저래가는 안 되는데 해서 이 결합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박사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김명규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잘해봅시다. 예, 뭐 매번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광고 2개 붙인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한 의원님 네. 예,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경상남 도의원 허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우리 김명규 박사님, 또 허동훈 도의원님, 또 우리 한장식 대표님 좋은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 뭐 몇 번 먼저 하신 선배님이시니까 오늘 좀 잘 이끌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인사를 마쳤고요. 오늘 아까 낮에 군청에 들렀다가 우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홍보 담당 홍보계장님하고 인사를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옵니까? 하니까 보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주제가 너무 딱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히히호호하고 웃을까? 이러니까 그건 또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제도 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이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뭐 새로 생기지는 못할 망정 잘 없어지지는 않아야 될 텐데 이것도 다 뭐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죠? 궁극적으로는 인구와 관련이 돼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이제 이것저것 합치고 어떤 것도 폐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합쳐도 될 테인데 합쳐서 굳이 하나를 없애는 이런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통폐합하면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먼저 이제 우리 좀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듯한 느낌을 받는데 김명규 박사님 학교 통폐합 이게 왜 일어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또 더 중요한 거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가 막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 교통수단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지금 저 경남에 83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573개가 없어졌어요. 경남에만. 네, 경남에만. 그러니까 그게 초중고 뭐 전부 고등학교까지 합쳤어. 그런데 이제 고성은 88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35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인구가 주는 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차량이 급속하게 보급이 되니까 차량이 급속하게 보급이 되고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도시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됐어요. 도시화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저 도로를 뚫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딱딱한 이유가 이 학국가의 김명규 아니 그 통폐합에 대해서 잠깐만요. 통폐합에 대해서 정영환 의원님은 한번 뭘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저는 우리 지금 소가야 중학교가 예, 삼산 중학교, 상리 중학교, 하일 중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소가야 중학교가 이제 기숙형 중학교를 이렇게 탄생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저는 이제 상리 중학교 동문회 그 관계자로 참석을 해서 관여를 했는데 그때는 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많은 이제 반대를 했죠. 어떤 학교 그 한 기관이 없어진다는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어떤 심적인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지역은 뭐 이제 학교도 없어지고 자꾸 쇠락해져 가고 살 곳이 못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들이나 뭐 저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뭐 또 친구 또 이렇게 그 경쟁할 수 있는 구도에 가야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또 막연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지역 어른들이나 동문들아 내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고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 저기 후배들이나 이렇게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또 지역과 또 동문들이 양보를 해서 기숙형 소가야 중학교가 탄생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인구 감소라고 봅니다. 그게 뭐 지금 현재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뭐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구 감소가 뭐 최고의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은 저는 뭐 어쨌든 도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게 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이제 통폐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많고 학생들,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이제 높이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학교가 갖는 아까 뭐 정의원이 말씀하신 그 학교가 갖는 그 지역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팽팽하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뭐 학교가 없어졌어요. 제 모교 초등학교가 없어져가지고. 무슨 초등학교예요? 강일초등학교예요. 지금 고성 유치원 있는데. 기분 좀 더럽죠. 한참 들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대장초등학교 총동문회 그 하는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일초등학교는 총동문회도 있는데 대장초등학교는 이제 더 일찍 폐교가 돼가지고 총동문회조차도 이제 꾸려지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소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이 학교가 하나 없어지니까 이 동문들의 저런 모습까지 내가 보고 있으면서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 고성군의 이제 소멸 학교에 대한 희망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폐합할 때 맞닥뜨려 본 당사자가 이제 옆에 우리 정의원님 네.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삼산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삼산중학교가 그때만 해도 13, 14년, 15년 이때만 해도 읍내에서 뭐 고성중학교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삼산중학교를 일부러 가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런 경우였죠. 고성 여중 다니지 말고 삼산중학교가 돼서 거기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삼산중학교 좀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상리중학교 인원 적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몇 개 합쳐서 송가야 중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학부모들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은 12살 아니면 13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14살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로 식구들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집단 생활하는 것이 맞나? 우리 정서에. 그러니까 그런 아직까지는 가족 식구들 품에서 좀 더 사회성도 익히고 가족 간의 연대감 이런 것도 익히고, 거기서 이제 어른들한테서 배우는 이런 것들도 아주 그 교육 차원에서는 무시 못할 것인데, 그걸 내버려 두고 이제 겨우 이제 참
아리아리한 아이들이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집단 생활하는 거는 대단히 그 좀 안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웬만하면 학교 그 이제 학교란 마을이 쇠락해 간다는 그런 상징처럼 돼버리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거는 그 좀 두면 좋으련만 통합해갖고 이렇게 소가야 중학교처럼 만드는 게 이런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통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좀 가급적이면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죠. 하지 말아야 안 한다.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금 저 우리 동해면에 동해초등학교가 학생이 18명 있습니다. 근데 6학년이 7명. 그 내년 2월 되면 학생이 11명이라 입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학교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동해초등학교 옆에 동해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초등학교가 없어지면 동해중학교도 이제 없애야 될 판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동해초등학교 졸업생이 보니까 한 7,000명 되더라고요. 역사는 한 80년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 동해촌을 갖고 동해 민민들이 그 학교를 나오고 또 그 모교 출신들이 또 동해에 살고 있고 또 전국에 나는 객지들이 또 그 모교에 동창회 한다고 또 지역에 오고 찾고 그게 하나의 그 학교가 갖는 구심점의 역할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살려보는 방향으로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동해초등학교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년에 이제 선정을 해서 동해초등학교 살리고 동해초등학교 살려야만 동해중학교를 살릴 수 있고 가급적 우리 고성군에 사실 업은 조금 여유가 있고 그죠? 면지역이 그런데 면지역에 각 면에 학교 뭐 중학교는 뭐 통합이 돼 있지만 초등학교 하나씩은 다 지금 다 있거든요. 영현 초등학교만 분교가 돼 가지고 있는데 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등학교는 우리가 사명을 갖고 지켜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초등학교는 일면 일교를 유지하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가야 중학교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숙형 중학교, 소규모 중학교를 좀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방금 우리 저기 한장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살, 14살 아이가 부모님을 떠나서 그 단체의 어떤 생활을 한다. 우리 정서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6살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그 왕성한 식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또 엄마가 과일도 깎아주고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쉽게 먹고 이런데 그런 게 이게 단체 생활을 하면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초창기에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이렇게 신입생 1학년 처음 들어오는 애들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금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또 부모님한테 좀 갔다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적응이 되면은 또 같이 기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지금 6, 7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변화를 기해서 하는 것 같아서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은 어느 정도 되고 또 현재는 또 학생 숫자가 한 1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야 중학교가. 그래서 우리 고성에서 이제 삼산 하이는 기본적으로 오고요. 하이에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이제 삼천포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 하이도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고성읍에서는 또 삼산 중학교로 올 수 있어요. 고성읍. 그런데 이제 영천이나 동해나 이렇게 면지역에는 삼산 기숙형 소가야 중학교라고 그러면 그 학교가 또 그거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그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물론 일면에 1중학교였으면 더 좋죠. 근데 전교생이 9명, 10명 이하로 있는 학생들이 물론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은 과연 거기서
선생님께서 1대1로 강의를 하시고 뭐 이러면 더 좋은 뭐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사회성도 길러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꼭 뭐 경제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런 면도 있다. 뭐 통합하는 부분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면 일교가 뭐 초중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막 현실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학생들도 또 친구들이 많은 데 가서 그런 또 같이 또 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부모님도 그런 경쟁이 있는 데 가서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게 학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폐합 그러니까 잘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소아야 중학교 입지할 때 제가 막 그 추진위원장한테 막 권해가지고 그 자리를 입지를 시켰던 장본으로서 아니 뭐 처음 예산 많이 받아내려고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대세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중학교가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가 없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뭐 막아내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도 초등학교만큼은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을 뒤져보니까 어떤 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맨날 답답하지. 뭐든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돼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 학교 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뭐냐면 뭐 학교 안에다가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평생교육시설도 만들고 뭐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면 단위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있으면 또 중학교도 같이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소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하나만은 어째도 살리자.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까지 살리려고 하면은 중학교는 아무래도 또 경쟁적인 초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경쟁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초등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 목표이고 초등학교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중학교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뭐 저는 조금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상리, 하위, 삼산에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소가야 중학교로 가야 한다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6세까지는 정서적으로 우리도 예전에 그 인구 문제 가족 이야기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품에서 받는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숙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학교가 있죠. 뭐 영재 학교라든지 또 예술이나 뭐 이런 분야에 그런 이제 학교의 필요성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학업적이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학교가 뭐 학생이 10명 뭐 15명 밖에 안 되는데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효율이 없고 하니까 통합을 했다. 이 논리도 어쩔 수 없는 논리로 뭐 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부모와 생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 면지역에 인구가 없으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지금이라도 이제 면지역에 초등학교는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제 소가야 중학교가 있고 동해 중학교 있고 연청 중학교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이제 중학교가 있거든요. 해야 중학교 있고 그래서 이 중학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지키고 이제 소멸하지 않도록 키워 나가는 노력들 또 고등학교도 우리가 이제 한 4개가 있잖아요. 업을 중심으로 또 배돈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성에 이제 초, 중, 고가 이제 단계별로 잘 서로 이렇게 좀 협업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뭐 그 이야기는 좀 더 이어서 좀 하기는 하죠. 예. 저는 뭐 우리 도의원님 뭐 말씀대로 이렇게 통합 논자는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현실적으로 뭐 어느 게 우리 자라나는 뭐 후배들이나 후세들에게 더 나은 것인가,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업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가서 뭐 우리 거류면이나 해안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면 지역에 어떤 우리 중학생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생업에 너무 바쁜 그 연령층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산에 뭐 하일에 우리 그 중학생의 그 학부모님들은 뭐 물론 뭐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산업에 종사하시거나 또 농업에 종사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다에 가셔가지고 일하셔야 되고요. 또 농사 뭐 블루베리를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작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학생들이 대부분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와요. 그러면은 그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뭐 방과 후 학습을 시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옆에 맨 지역에 학원이 있습니까? 교통편이 안 좋아서 또 애를 태우고 그 읍내 학원이나 어떤 뭐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고급 학원에 보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뭐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기숙형 중학교가 지금 방과 후 학습이나 또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교육의 열세 지역에 있는 애들을 이 케어해주고 그런 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나이 어린 애를 부모로 뭐 생이별을 시킨다 이런 표현도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긍정적인 악기도 다룰 거야. 또 뭐 체육 활동도 하고요. 취미 자기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부족한 교강 학습도 또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 뭐 거기 또 저기 맛있는 또 음식도 주고 뭐 이러니까 뭐 또 안 맞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수가 좀 현재 만족하고 있으니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해서 뭐 그 내용은 또 그 학생 대표를 항상 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키거든요. 불편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먹는 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또 이 뭐 조리를 하다 보면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뭐 자판기나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뭐 건의도 하고 뭐 해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위원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뭐 크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에 우리 고성군의 신생아가 90명이 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원이 없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예부에서 모시고 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근데 또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모든 방법은 쓸 수 있는 거는 다 써봐야 되겠다. 뭐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짧은 시간에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째는 그 학부모들이 좋은 일자리, 직업이 있어야 첫 번째로 고성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했고 청년들이 왜 고성을 떠나는지 그런 연구도 해봤거든요. 첫째는 일자리, 둘째는 학업 때문에, 뭐 셋째는 뭐 저기 주거라든지 어떤 그런 문화 요런 게 이제 원인이거든요.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럼 우리 공공에서 군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우리 지자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행정이. 그래서 뭐 저는 교육에 좀 투자를 하자. 이 앞에는 이제 우리 그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커버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에 직접 투자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단법인 그 교육발전위원회, 교육재단 이런 형태를 우회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방 소멸 대응법을 하고 우리 지자체가 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풀려 있습니다. 소멸 지역에 한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밑뿌리가 좀 튼튼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 중, 고 요쪽에 젊은 층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야 우리 지역에 미래가 있다. 그리고 뭐 그걸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 고성에서 초중고를 놓으면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특히 학구율이 높은 우리 국민들 생각해보면 좋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 이런 것만 알려진다고 그러면은 우리 고성에 보면은 그런 게 해결된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좋은 제도가 있더라. 이런 거는 적은 비용 가지고 뭐 또 효과를 보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겠죠. 알려지고 그러려면. 그리고 또 지역에서는 또 뭐 모든 교육이 또 대학 입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농어촌 특별전형 대학 입시에 그게 중학교부터 농어촌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돼요.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이런 그 장점이 있다. 이런 것도 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방법을 이쪽에 좀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투자하는 게 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뭐 하나의 아는 뭐 제가 있는데 이거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 물어보고 네. 싶은 게 소가야 중학교가 지금 한 학년에 몇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50명 정도, 거의 두 반 정도가 티어에 25명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얼마나 1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명 정도 한 150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100명 정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가만 보니까 소가야 중학교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면 단위가 없어지고 소가야 중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시설들이, 지원해주는 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산면이라는 데가 되게 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그걸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우리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소가야 중학교가 일반 뭐 중고등학교하고 똑같은 이렇게 그 학교로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뭐 도서백지라든지 준백지라든지 이런 소가야 중학교 온다고 해가지고 뭐 인사나 뭐 그 성진에 가점을 받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기숙형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또 오후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일 오기 싫어하는 학교로 교통편도 불편하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가야 중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야, 나는 아까 정의원 의원이 조금 전에 조금 앞서 말했던 소가야 중학교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나니까 머리가 다 아픈데 진짜 방법이 없다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방법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야 진짜 좀 통합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좋은 방법을 꺼낼 생각을 못 하는데 이제 우리 허동원 의원이 기깔난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거 이러면은 도지사 가능해요. 네. 뭐 여기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하네. 네. 저는 이제 뭐 아까 기본이 이제 인구 문제니까 말씀하셨던 뭐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고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앞서 이야기에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뭐 아까 내가 송하야 중학교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학교 복합의 문제도 있지만 학교 통합이 사실은 이 인구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많아 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상리에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중학교를 없애서 소가역을 붙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랑 오히려 붙여가지고 와, 그 진짜 좋은 방법이네. 아니 초등 이렇게 구학교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또 아까 이야기 시범학교로 해서 이제 아까 그런 학부형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를 위한 뭐 이렇게 시범학교로 그래서 이제 점점 그렇게 단계별로 사실은 이렇게 좀 해갔으면 좀 시행착오도 좀 줄이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좀 아픔도 좀 줄였을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근데 너무 이제 다 없애버리고 바로 기숙사 모여 그러니까 와, 그래. 굉장히 이제 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을 것 같다.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가슴 아팠던 학부모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뭐 이제 이래 된 거를 우리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지자체가 사실은 교육이 이제 병렬적으로 돼 있는데 좀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우리 사실 지자체가 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교육청은 이제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성 교육이나 이 기본 교육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학교마다 특성화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해화초등학교로 가니까 국악으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오케스트라 잘하는 거야 그 애들이 또 어디 뭐 대회도 나와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해화초등학교는 좀 국악으로 어떤 그 예술인을 키우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국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해화초등학교를 보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성화를 시키고 무슨 뭐 또 다른 어떤 뭐 저기 거류초등학교는 축구를 예를 들어서 하나 정말 좋은 감독을 영입해서 거류초등학교는 어디 대회를 나가면 항상 입상하는 학교더라. 뭐 이런 이미지를 실제로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만들어가고 동해초등학교는 뭐 스포츠 골프라든지 아까 회화초등학교는 실제로 그렇고. 아 그래 해화초는 그렇고 그렇게 특성화를 초등학교는 하나씩 우리가 이제 시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어느 지자체나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주는 근데 그거는 교육청이 할 수는 없어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태워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초등학교는 특성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초등학교가 살면 동해중학교, 해화중학교, 영천중학교는 사는 거예요. 소하야중학교도 당연히 더 잘 될 것이고 고등학교도 저는 아까 우리 정의님 말씀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사실 농촌에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연계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고성군에서 좀 더 이렇게 잘 신경을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우리 얼마 전에 다문화 그 행사 가봤잖아요. 네. 애들은 다문화 과정에서 보통 2명, 3명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 특성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엄마가 외국인이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언어적으로 좀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일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내국인 두 가정의 자녀와 똑같이 병렬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그런 게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특화를 전국에 다문화만 해도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100만 가정에서 사실은 이 나온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고성고등학교를 좀 특성화시켜 가지고 고성고등학교로 오면 엄마 나라에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이잖아요, 그죠?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로 좀 특화를 시키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본에 시집 가가지고 일본에 우리 한국에서 20년 살았는데 내 아이가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좀 특화를 시켜 놓으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 고성으로 애 학업 때문에 여기 와서 이사 오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가 고성에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성화를 시켜 나가자. 철고는 스포츠로 특성화 시켜 나가고 중앙고는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 연고대 가고 외국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좀 그런 특성화 시켜 나가고 고성고등학교는 정말 아시아의 이런 다문화로 좀 특성화 시켜 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농업과 수산업과 임업을 가르치는 저는 1차 산업 농고라고 뭐 이야기를 표현하기 그렇지만 뭐 생명고등학교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고등학교도 우리 고성에서 사실은 부활을 시켜서 좀 인재를 배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예. 그게 금방 몇 가지 쓸모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건 자세하게 교육도 세세 분야마다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정영환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고성 읍내에도 초등학교 몇 개 있잖아요. 네. 통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폐지 대상이 되거나 폐교 대상이 되거나 통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지금 고승초, 대승초, 율천초, 그다음에 칠성초 뭐 이 정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뭐 현재 통합은 인위적으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고 뭐 인근에 대흥초등학교, 뭐 방산, 뭐 대흥도 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당장 해결은 안 되니까요. 또 위에서 정책을 판단하는 분들은 판단 기준이 학생 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학교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좀 전략적으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성읍의 학생 수들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좀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폐교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좀 덜자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또 행정이나 또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그 인구 증가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일자리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젊은 그 청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구조적으로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게 원활치 않다고 보면은 또 좋은 기업들이 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고성은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을 만들어 놓고 드론이나 무인 항공기 그 하면은 지금 독보적인 존재. 예, 고성이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1차적인 선점은 해놨거든요. 경남도에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 해양 치유가 또 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14개 언면 중에서 8개 언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엊그제 주제가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하시던데, 이제 뭐 그런 뭐 해양이 자꾸 오염되고, 그 다음에 해일이나 적주나 뭐 빈산소 수계나 뭐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뭐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보니까 육상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 그 뭐 아이 그 발전소 지역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그것도 우리 공모를 해갖고 지금 어떤 기반은 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고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뭐 거기에서 또 덧붙이자면은 그 우리 초, 중, 고를 고성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 청소년 센터 원에서 진로 체험 센터도 있고, 많은 뭐 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뭐 입시 설명회도 하고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또 교육청에서 발령을 또 1년이나 2년 되면 다 내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전문성이나 어떤 한 학생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거를 쭉 하니 체킹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느 분야를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해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고성군이 좀 나서면은 어떨까,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뭐 적성 검사를 하고 뭐 생활 기록부를 보고 뭐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 친구한테 또 뭐 면접 뭐 이렇게 대면 면접을 해서 뭐 취향이나 앞으로 가야 될 장래의 어떤 직업이나 자기 그 꿈을 물어보고, 그러면은 적성에 맞춰서 너는 이 시기에 이런 책을 봐야 되겠다. 너는 이 시기에 이런 어떤 세미나나 그런 그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과 과정을 들으면 좋겠다. 1대1 맞춤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그 우리가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한 학생마다 그런 자료를 주고 케어를 해주면은 그게 나는 한 몇 년 뒤 되면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또 소문이 난다고 그러면은, 아이 고성 가니까 이런 프로그램에서 우리 애들 전부 다 단계별로 다 해주더라. 그 다음에 용돈까지 주더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되면은 저는 밑뿌리가 튼튼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도 살아날 수도 있고 뭐 중학교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뭐 행정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우리 그 국민들의 그 학구에 그 거기에 조금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거를 좀 저는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지방 소멸 등 기금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뭐 건물 짓고 뭐 센터 짓고 뭐 한다고 지금 그런 데 돈을 다 쓰고 있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좀 투자를 해서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장래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데 좀 투자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교육 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거하고 비슷한 그런 네. 발언이 네. 야 잠깐만 저도 그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고성중학교하고 고성여자중학교하고 공립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통합이 되면 저기 50억인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돈으로 좀 이렇게 중학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남자 여자 구분해 학교 있는 것도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는 게 좋겠고, 거리에 가면 거루초등학교 있고 동강초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좀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어요. 동강초등학교와 나중에 동강초등학교 아이고 우리 처가씨 동네인데, 왜냐하면 동강초등학교와 거루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동중학교로 가요. 그래서 그는 저항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강초와 거류초등학교는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SK 양정 용인지구 갔는데, SK 이제 한 3,000명 정도 근로자가 있고, 이제 한 50만 평 매립하고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되고 그러면 뭐 10,000명.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건강중공업, 뭐 신용프루트, EK중공업 이제 조선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세포에 이제 LNG 벙커링이나 선박 개조 플랫폼이 되고 이제 산업단지가 되고 방산산업까지 들어오면 사실 동해면 주변에 근로자들이 10,000명, 15,000명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지금 동해면에 한 10,000명의 15,000명의 이제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실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창원 통해에서 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고성읍이든 당동이든 해야든 어쨌든 고성 전체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인프라,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주거, 교육, 그 다음에 뭐 양질 일자리는 동해에 있으니까 주거와 교육에 대한 문화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해야와 당동과 고성읍을 주변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하이에 사실 그 하이 발전소, 아까 뭐 하이 스마트 양식도 말씀하셨지만 미래먹거리는 맞고, 그럼 하이면에 GDP도 있고 이제 LNG 이제 발전소도 짓고 뭐 스마트 양식도 있고 뭐 하이레 해양 치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고성이 이제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하이의 사람들 다 삼천포 가잖아요, 학교를. 근데 이 학생과 이런 빠져나가는 어떤 인력을 우리 하이나 또 하이로 소가의 중학교로 사실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나는 당장의 고성군이 하는 게 시급하다. 당장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것들, 그런 것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성화를 시켜 나가야겠다. 방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그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특성화, 이건 결코 나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까 그 선생님들이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화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택과 집중을 결국 하려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딱 봐야 돼요. 무엇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딱 보면은, 저는 제가 저기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키우면서 딱 보이거든요. 제가 그제 그 청소년 온센터에서 저기 입시 설명회를 할 때 내가 딱 들어보니까 내가 뭐 요즘에 뭐 그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이제 학습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확실하게 느꼈어요. 야, 시골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저렇게 큰 장점이 있구나. 네. 엄청난 장점이 있더라고. 네. 이거는 그 저희 뭐 애의 사촌이 대치동에서 있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불리한 거야. 그 미국까지 갔다 왔어. 미국 2년간 갔다 왔는데 우리 애하고 딱 붙여놓으니까 우리 애보다도 월등히 불리하더라고. 입장 자체가 불리하고 또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애하고 같이 막 영어로 노는데 우리 애가 결코 뒤지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런 데서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작은 그 인구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사람들은 또 자질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 내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애들 친구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결국 영어입니다. 영어가 조그만할 때부터 영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조그만할 때부터 영어가 받쳐줘야 나중에 이제 저 노조 전역으로 입학을 해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고대 정보보안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우수한 성적 고생해서 공부를 잘했죠. 입학을 했는데 영어로 하는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대치동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막 해외 의학 연수도 갔다 오고 해서 또 해외에서 살다 온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칸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이게 또 홍보입니까?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공익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공짜로 다 쳐다보는데 그걸 내가 오늘 아까 우리 천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그 교감할 사람인데 아니 몰라요. 칸 아카데미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내가 우리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사람 또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학교에서는 칸 아카데미 같은 걸 틀어주고 또 설명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를 고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아까 그 지방세를 교육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자.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이게 되게 교육 정책을 군에서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순회 강사 같은 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끌어내고 그 호응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정착화 시켜 가지고 그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고성하면은 더하기 빼기부터 숫자 세는 것부터 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그것이 통용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그 삼척보 초등학교 말라가 끼고 하이 초등학교 가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저 특성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서 제가 반론을 해야 돼요. 예, 하세요. 이거 부정적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칸으로 특성화하는 거. 그거는 아까 정교님하고 칸으로 특성화하는 건 교육으로 이제 그 박사님께서 그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시스템의 지속성. 아니요. 이제 교사들이 1년 2년마다 바뀌니까 농구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하나 예를 들게요. 축구는 감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프라 또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육청에 좋은 축구 하려면 교육청에 교사 월급으로 좋은 축구 선생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다음 교육청 예산으로 인프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저는 고성군에서 예를 들면 13개 면에 한 학교랑 서로 협약을 해서 그 감독의 월급이라든지 인프라는 이런 거는 지자체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난 그런 개념으로 사실 했고 아까 다문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다문화에 대해서 그 다문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다문화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특가를 시켜주고 그렇게 13개를 특성화를 시켜놓으면 그 중에 축구를 잘 차는 애들은 축구로 가고 정말 음악을 잘하는 애들은 예술적으로 가고 저는 그런 우리가 10몇 개를 특성화는 정말 지자체와 이렇게 교육 잘 이렇게 시켜놓으면 이 다문화의 이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소화를 해낼 수 있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대학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성화는 저는 지방일수록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말로서는 특성화가 상당히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도 우리
교육재단을 통해서요 각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또 보내주는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해주고 있고 지금 또 뭐 우리 그 축구나 뭐 그다음에 역도나 그다음에 태권도나 이런 유소년을 그 도와주기 위한 그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고성군 정책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특정 분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스탠다드가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전체 학생들에게 뭐 거기서 포기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스탠다드가 있어가지고 이 체계 이 시스템이 고성에 오면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한 몇 년 뒤에 어떤 홍보가 되고 결과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뭐 기농기촌도 해야 되고요. 모든 인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받아들여야 되는데 뿌리가 튼튼하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게 미래가 있고 또 효율성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는 교육 쪽에다가 자꾸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래 통폐합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육 세부적인 것까지 막 들어가 버렸는데 정영환 의원은 이렇습니다. 마치 금방 고성군 행정 대변인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성군 의회가 교육에 대해서도 행정을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오해할까 싶어서 대변인처럼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 대변인은 아니고요. 우리 저기 예산도 뭐 선택과 또 뭐 집중을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학교 통폐합 문제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그렇게 특성화 중학교인 기숙행 중학교인 소가야 중학교가 생겼는데 그 정영환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학부모들이 사전에 그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다 풀려가고 있고 지금 풀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서 불안이 올 것인가 또 식구들과 아이 간에 이제 먹먹해지는 관계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불안해졌는데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고 근데 보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셨잖아요. 학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를 다시 상리중학교로 삼산중학교로 하일중학교로 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럼 통폐합을 했었는데 그렇게 기숙행 중학교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더 이상 엄마나 아버지들이 괜스럽게 걱정했구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할 그런 의무가 또 있어요. 그죠? 시당초 처음에 통합을 할 적에 첫째 학생하고 학부모 의견을 가장 존중을 했습니다. 뭐 행정에서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있을 건데 또 지역에 있는 동창회나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힘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뭐 학생의 뭐 학부모들 뭐 힘이 더 강할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현재로 당초 초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애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가야 중학교의 그 선생님은 소가야 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교사 중에 먼저 이렇게 좀 배정하고 기숙사에 운영하는 사람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을 소가야 중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어쨌든 내 자녀가 사실 거기에 있고 그러면 거기 일자리도 되고 또 교사도 그렇고 뭐 그런 좀 이게 정책이 좀 있었으면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인사권을 그는 박탈하는 건데요. 아니 많은 인사를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죠.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소아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 중에 경남에 교사들이 있으면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리랑 가든에 조사장님하고 이 상문탕에 감사를 다 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 우리- 갖고 있죠. 이런 거 좀 광고도 좀 근데 하고 그래야 돼. 그런 중간중간에 마음- 사야 돼. 아니 제가 근데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될 거는 이 소가야 중학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이 초등학교가 소멸되는 거는 분명히 막아내야 네, 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학교 복합시설법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교가 소규모고 학교가 자원이 부족할 때는 여러 개를 같이 갖다 붙이는 거죠. 뭐 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뭐 노인과 관련된 시설도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도 갖다 붙이고 해서 초등학교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그게 이제 중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만 저 아까 나는 그 의원이 초중 합쳐가 그 참 좋은 것 같거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저는 그렇게 생각-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합치는 게 좋지. 시스템적으로 그거 안 맞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래요. 그런 생각 아니, 하지 근데 그게 마세요.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좋을 때도 있는데 아니, 뭐 숫자가 너무 자, 적으면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상위 중학교가 없어지기 전에 상위 초등학교는 붙여서 정말 내 아이들은 내 품에서 상위 중학교를 몇 년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와 정말 탁 없애고 바로 소용 주고 뭐가 더 현실적으로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계별로 사실은 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니까 저도 그 아까 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우리가 다 살리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제일 지금 가슴 아픈 곳이 영현 초등학교. 영현 초등학교는 영어 초등학교 지금 영현 등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의원들께 이제 고성군에 무슨 전국으로도 소멸 시군이 있지만 우리 고성 내에도 더 특히 어려운 소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좀 조례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영현의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영현에 사실 노인 절대 많잖아요. 인구도 800명대로 줄어 있고 그래서 영현면을 지키기 위한 그런 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영현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좀 더 지원하고 그런 거를 조금 잠깐만요. 그럴 때의 잠깐만요. 특성화가 필요하죠. 그럴 때 잠깐만요. 특성화가 잠깐만요. 영현 초등학교에는 특성화 진짜 초등학교가 좀 필요합니다. 문제인데 그럴 때- 도의원이 먼저 하세요. 도의원이 가서 아니 그건 군 지역에서 도의원이 가서 먼저 하십시오. 도의 가서. 국민이지만 또 도민도 될 수 그러니까 아니, 도에 가서 우리 고성군에 지금 한 면이 지금 없어지게 그러니까 생겼는데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기초적으로 시스템화 해야 되긴 하고 아까 그렇게 완전 소멸되고 있는 거기에 특성화가 딱 들어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특성화에 아니, 이제 안 된다. 영향을 집중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고성에서는 뭐 초등학교가 지금 영현 초등학교가 영호 초등학교 분교장으로 이제 뭐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제 뭐 그런 형태라도 학교는 존재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도 입학생이 없고 뭐 학생이 안 오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 군수와 군행정과 고성교육장이 또 각 초등학교 학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학교를 당분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뭐 교육 공동체 뭐 이렇게 행복 교육지구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학교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생명은 붙이고 있을 수 있도록 장래를 좀 늘어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걸 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정책적으로 고성초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영현초등학교에 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어.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게 돼야 되겠죠. 주민등록법하고 이런 게 또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큰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가지고 밑뿌린 초등학교만큼은 일면에 뭐
본교장까지 가더라도 시설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 뭐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지를 없애버리면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 시설은 유지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많이 뭐 학생 수가 회복이 늘어나도 또 그 그러니까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영어초등학교가 지금 6명이거든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도 교육청하고 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저는 끝까지 영어초등학교 영현이 아니고 영현초등학교는 지켜야 한다. 근데 이제 뭐 그 학교를 이제 신축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대로 두면 이제 뭐 그런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교 형태로 이제 두기로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예를 들어 고성에 이제 초등학교나 뭐 이런 쪽에 학생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에 아까 특성화를 시켜서 뭐 축구를 특성화 시키든 음악을 특성화 시키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축구를 한 팀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초등학교를 영현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근데 지금 6명인데 2년 지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학생이 없어지면 이제 결국 학교는 건물을 이제 두면 안 쓰면 이제 저희 이제 사가서 이제 없어지는 거고 동해 초등학교 딱 그렇더라고요. 18명이거든요. 근데 6학년이 11명이에요. 입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되면 11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학년이 4명인가 그렇고 그 중에 또 선생님 자녀가 3명인 거야. 그 선생님 자녀가. 그러니까 실제로 2년이 지나면 학생이 5명 이렇게 그러니까 동해초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골든타임 시간은 길어야 2년 밖에 안 돼요. 그 2년 안에 뭘 해내지 않으면 6명, 7명 학교를 가지고 살리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18명일 때 지금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금 들어가는데 저는 영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지금 학생이 6명 그래서 뭔가 특별한 우리 지역구시기도 하니까 뭐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뭐 그게 영현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면지역에 있는 전 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행정, 그다음에 뭐 교육청, 지역이 다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단적인 예를 들면은요. 제가 지금 상림면에 살고 있는데 상림면 사무소로 발령받은 공무원이 그 상림면 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애들을 상리 초등학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지역과 동화되고 자기도 발령받아가 또 갈 수 있잖아요. 애들 뭐 자주 이렇게 뭐 전학시키면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정책을 편으로 해서 또 그 학교들을 지금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쓸 수 있는 처방전은 다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해결 어렵습니다. 신생아가 90명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업에서 거의 다 태어나고요. 뭐 영현면은 신생아 1명도 없습니다. 상리에도 1명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인가 있었고요. 그것도 없는 해도 있고요. 근데 왜 학교장이 고성읍에 가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번 오세요. 우리 학교 뭐 커리큘럼이 어떻고 특성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학교를 홍보를 해야. 그래서 뭐 상리로 학교를 데리고 오는 학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연계가 돼야 한 1초등학교는 유지될 수 있다. 그 외에는 저는 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이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초등학교 같은 데는 뭐 노벨 CC에서 뭐 지원을 해줘가지고 골프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치게 한다 연습을 치게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영현 초등학교 같은 데는 고성 5강대를 투입을 해서 예산 지원해서 고성 영현 초등학교를 다니면은 뭐 5강대 전 과정을 다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이제 시켜 나가는 방법. 지금 우리가 오늘 학교 통폐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기가 딱 차는데
그 작년에 고성군에서 한 해 90명 아이가 낳았으니까 13개 면 1개 업 나누기 90 하면 뻔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행정도 의회도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마칠 것이 아니라 지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긴 다 나왔는데 이걸 뭐 이렇게 적용시켜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해도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네요.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 소견을 좀 빨리 짧은 1분 안에 정리해서 마치시고 정리하고 다른 걸로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이미 기숙형 중학교가 만들어졌고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걱정했다가 지금은 적응하고 있는 상태고 또 거기 철저히 감독한다 감시 감독하면서 학교 측도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뭐 통폐합 문제가 일어나면 오늘 이게 논의됐던 것들하고 같이 한번 그 좀 접목시켜서 그런 일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되니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딱 그 집중을 해주시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저는 뭐 학교 통폐합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보성중학교와 여중을 통합하고 또 동강초등학교, 거리초등학교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뭐 이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아이를 낳아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에 뭐 근본적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외부로부터 이제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동해면에 많은 근로자들 또 하이에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 고성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저는 뭐 100만이라는 다문화 가정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초등학교와 우리 고성의 학교를 특성화를 시켜서 그런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고성에서 그런 특성화되어진 그런 학교에서 자녀들의 특성에 맞게끔 인재를 키워주는 그런 학교를 통해서 전국에서 우리 고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통합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현실적인 우리 여건을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주민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기숙형 중학교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꼭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1면 1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는 되어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정, 교육청, 지역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 극약 처방을 쓰려고 그러면은 고성의 어떤 4개의 시군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요. 베드타운을 만들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고성에서 학교 보내니까 좋은 학생으로 대학을 가더라. 이런 확신을 주면은 환경 좋고 요즘에 금리도 높은데 주거가 해결되면은 고성이 베드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방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단처럼 우리 고성이 지금 인구 소멸 또 이게 또 초등학교를 살려내는 길이니까요. 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예. 정말 학교 통폐합 문제 다루고 보니까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아졌고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일 마치고 나면 상문탕 가서 모병하고 월이랑 가든 가서 우리 고기 먹고 그럽시다. 갑시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